27강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가 다시 독감과 함께 극성을 부리네요. 또 다음 주에는 수능이 있기 때문에 특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도 완전 비대면으로 해서 정말로 띄엄띄엄 그렇게 시작하겠습니다. 27강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추 시대 때 노나라 공손작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공손작이라는 사람은 뭘 하는 사람이냐면 의사예요. 의사. 의술을 이제 조금 배웠어요. 돌팔이 의사인데요. 사람들에게 이제 그 사람은 항상 이렇게 큰 소리를 쳐요. 나는 그 죽은 사람도 살려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기하잖아요. 죽은 사람도 살려낸다 보니까. 그래서 나는 평상시에도 반신불수에 걸린 사람을 많이 치료를 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치료약을 2배로 투약을 하면 죽은 사람이 살아낸다는 말입니다. 살려낼 수 있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이건 수치에 관련된 거잖아요. 반신불수라고 이분이 생각한 것은 그 진짜 반신불수라는 것은 관절만 신체적으로 살아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정신적으로 말짱히 살아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관절 죽은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죽은 사람은 반신불수에 쓰는 약보다 2배를 투약을 하면 살려낼 수 있다고 이렇게 공가를 치고 다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웃기는 사람이냐면, 이게 여시추에 나오는 무화거든요. 사물의 근본은 파악하지 못하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을 갖다가 해낼 수 있다고 믿는 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반신불수와 죽은 사람은 사실 근본적으로 완벽하게 틀려요. 근데 공손작은 이런 본질적인 차이를 수치의 차이로 이해하고 그것을 가능한 일로 믿는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말에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그러니까 현대를 사는 우리 주위에도 사실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현혹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요즘 뉴스도 그냥 여기저기서 막 난무하게 나오는데 어떤 게 맞는지도 모를 정도로 지금 그렇게 뉴스 홍수를 맞고 있어요. 하지만 정신 바짝 차리고 어떤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귀담아 듣고 또 살펴보면 분명히 진위를 가릴 수 있습니다. 이 사람처럼 그런 어떤 근본적인 것을 차치하고 수치상으로 살릴 수 있다고 정말 공갈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좀 판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27강입니다. 27강은 때로는 지식을 탐구하라. 또 시를 쓰고 내가 어떤 기쁨을 느꼈으면 벌써 나는 업이 돼 있다. 그만큼 그 능력이 향상됐다. 그 주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는 말이 있어요. 참 무서운 말이잖아요.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대부분 저도 어떤 때는 그렇습니다만 사는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을 탐구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책을 많이 읽어서 그런 타인의 경험을 내 경험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자신의 경험에만 갇혀버리고 말아요. 이런 공손작처럼 똑같은 그런 도를 범할 수 있으니까 항시 생각하면서 행동해야 됩니다. 첫 번째인데요. 때로는 지식을 탐구하라 그랬습니다. 지식이라는 말은 잘 알다시피 교육이나 경험, 연구를 통해서 체계화된 인식의 총체를 지식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지혜라는 것은요. 어떤 것에 대해 현명하게 대처해내는 정신적 능력을 지혜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지혜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지식의 세상이 돼 있잖아요.
옛날에 옛날 책을 읽어보면은, 고전을 읽어보면, 지식보다는 거좀 더 지혜의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생물이나 과학에 흥미를 가져라. 생물이라는 것은 생명에 관한 모든 것을 하는 학문이고요. 과학이라는 건 잘 알지만은 그 보편적인 원리나 그 법칙을 알아내는 학문이거든요. 예. 상상력은 이미 과거, 현재, 미래를 뛰어넘고 있다. 시에서 상상력이라는 것은 항시 과거, 미래, 현재가 없이 넘나들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 상상력은 허구 현실화에 꼭 필요해요. 허구 현실화입니다. 현실을 그대로 쓰는 것은 제가 꼭 그랬잖아요. 스피릿이라고. 예. 허구 현실화에 꼭 필요한 게 상상력이기 때문에 많이 상상을 하려면 많이 책을 읽고 많이 관찰하고 그래야 됩니다. 현상의 이면을 보는 눈이 아닙니다. 눈이 아니고요. 눈과 지식과 지혜를 동원하라. 현상의 이면을 보는 눈, 이것을 저는 그전 시간에 꼭 관조에 관련돼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관조다. 그 다음에 지식과 지혜는 시 안이나 시혼에 들어가는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시가 어떤 시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과학사 박물관에 오니 다이아몬드가 결코 인간의 소유가 아님을 알겠구나. 더더욱 부호만의 소유가 아님을 알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탄소 결정체거든요. 지구상에서 가장 단단한 그 물질이에요. 그 금강석이라고 이렇게 말하고요. 대체적으로 8면체입니다. 더더욱 부호만의 소유가 아니면 여기서 부호는요 어떤 기호가 아니고요 부잣사람 부호 부자 사람입니다. 재산이 넉넉하고 세력이 있는 사람을 부호라고 했어요. 지구 보이지 않는 깊은 지층 어딘가에 숨겨진 채 인간은 어떤 탐욕으로도 정제될 수 없는 반짝임만으로 살아있는 이랬습니다. 탐욕은 잘 알다시피 탐하는 욕심이거든요. 정제는 불순물을 제거해서 순수한 것만 내놓는 걸 만들어내는 것을 정제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정제하고 나니까 반짝임만 딱 남았어요. 과학사 박물관에 와서 비로소 보석들이 보석이 아닌, 거기서는 보석이 아니고 광물질이에요. 과학사 박물관에서는 결코 그 누구 소유도 아닌 다만 스스로 빛 발하는 그 자신을 본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그 다이아몬드도 혼자 가지고 어떤 개인이 소장을 하면 그 상당히 그 가치적으로 좀 가지고 있지만은 과학사 박물관에서 볼 때는 그는 하나의 금광석 또 아니면 그런 광물질에 지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시 하나 시를 한번 더 볼게요. 이번에는 편두통의 공식입니다. 이거를 김성아 선생님께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편두통의 공식 유성임. 놈은 교묘하게 한쪽만 공격한다. 나는 집중한다. 진행 중인 통증에. 고개를 한쪽으로 기울이면 통증도 기울어진다. 오른쪽은 놈이 즐기는 각도. 집요한 공격을 무시할 수는 없을까? 습관처럼 진통제를 투여한다. 이 방법은 진부하다. 새로운 공식을 찾아야만 한다. 놈은 오늘의 스케줄과 예약된 내일까지 무너뜨릴 것이다. 뻔한 결말에 알약과 물 한 컵을 몸에 붓는다. 주렁주렁 매달린 이 통증의 낙과 시기는 언제일까?
움켜쥔 밤하늘과 물어뜯긴 잠, 이지러진 달과 벌레 먹은 사과와 흔들리는 생각의 가치들. 지난밤 벽을 찍던 오른쪽이 부어있다. 머리를 떼어 필터를 털어내듯 흔들어 본다. 일방적인 한 방향, 지나친 편애에 남은 한쪽이 불안하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편두통은 공식입니다. 잘 알다시피 편두통은 한쪽만 머리가 아픈 거잖아요. 근데 편두통은 그 여성분하고 어린아이들이 좀 많답니다. 네, 과학적으로. 제가 조사해 보니까 혈관 수축에 의한 그런 국소적인 그런 아픔, 그 빈혈이라고 그러네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놈은 교묘하게 한쪽만 공격한다. 놈은 교묘하다는 것은 남달리 재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사실 놈이라고 했잖아요. 그 놈이니까 여기서 교활하다라고 얘기하면 더 좋습니다. 놈은 교활하게 한쪽만 공격하는 거죠. 교활이라는 것은 그 감사하고 꾀가 많은 것을 교활이라고 부르잖아요. 여기서 교묘한 것은 좀 좋은 뜻이에요. 교활은 조금 나쁜 뜻이니까 어차피 여기서 놈이라고 그랬거든. 놈이 공격을 하는 놈이거든, 머리를. 그러니까 여기를 교활이라고 하면은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나는 집중한다. 진행 중인 통증에. 통증 한번 알아볼까요? 통증은요, 몸이 아픔을 느끼는 증세거든요. 이거는요, 육체적인 거에 관련돼 있어요. 통증이라고 말할 때는 육체적인 거예요. 근데 아픔이라고 말하거든요. 이거는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매우 괴로운 그 상태. 이게 육체적, 정신적 아픈 것을 다 아픔이라고 그래요. 고통이나 통증은 육체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 똑같은 아픔이죠. 아픔 속에 그 고통이나 통증이 들어있는 거예요. 정신과 육체가 아픈 것을 뭐라고요? 아픔. 그 다음에 그 나머지 통증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개를 한쪽으로 기울이면 통증도 기울어진다. 그런 경험 좀 있어요. 머리 아프고 그렇게 하면요. 한쪽으로 기울으면 좀 낫기도 하고 또 이렇게 기울면 아프기도 하고 그래요. 오른쪽은 놈이 즐기는 각도. 오른쪽이네요. 이번에 지금 아픈 곳은 집요한 공격을 무시할 수는 없을까. 습관처럼 진통제를 투여한다. 이 방법은 진부하다. 새로운 공식을 찾아야 한다. 습관처럼 진통제를 투여하는 것은 진부한 거죠. 진부라는 것은 뒤떨어져서 새로운 것이 없는 것을 진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따로운 방법을 지금 찾으려고 하고 있어요. 놈은 오른쪽 스케줄과 예약된 내일까지 무너뜨릴 것이다. 너무 아프니까 이제 무너뜨리는 거죠. 뻔한 결말에 알약과 물 한 컵을 몸에 털어 붓는다. 몸에 붓는다 이랬는데 털어 넣는다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주렁주렁 매달리는 이 통증의 낙과 시기는 언제일까? 낙과는 과일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 통증을 끝내는 거. 이거를 지금 나는 언제쯤 있을까? 움켜진 밤하늘과 물어뜯긴 잠. 얼마나 아프겠어요. 예. 밤하늘. 움켜진 밤하늘과 이게 이거는 밤새도록 아픈 거예요. 물어뜯긴 잠. 잠을 못 자고요. 이지러진 달과 벌레 먹은 사과와 흔들리는 생각의 가지들. 다 이제 아픈 거예요. 예. 여기서 이 낙과라는 말을 위에다 넣어놨잖아요. 그래서 사과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연관으로. 흔들리는 생각의 가지들. 지난밤 벽을 찢던 오른쪽이 부어있다. 저도 이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초창기 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참 못 자잖아요. 침대 옆에 있는 벽을 찢기도 하고 그랬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같은 친구가 돼 있어요. 이명이 생각하면은 이게 기울림이 있거든요. 생각을 안 하면 기울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하려고 노력하고요. 또 어떤 때는 이명이 또 잘 있나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막 울려요. 울리면 아이고 너고 나고 참 기부한 운명이다. 그렇게 하니까 좀 편하기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뭐 이비인후과를 뭐 여기저기 좋다는 데 다 돌아다녔죠. 근데 이명은 알고 보니까 귀에 이상이 있을 때 이명이 왔을 때는 귀를 치료하면 낫는데요. 그렇지 않고 이제 귀로 오는 신경세포가 죽어가거나 끝끝이 죽고 있으면 그건 거진 고칠 수 없다고 그러니까 같이 사는 것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저도 그렇게 같이 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얼마나 이분이 힘들으면 벽을 찍겠어요. 예. 머리를 떼요. 필터를 털어내듯 흔들어 본다. 이 머리를 그냥 어디 걸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냥 통증만. 일방적인 한 방향. 지나친 편에 남은 한쪽이 불안하다. 편에는 한쪽만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것을 편애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이 오른쪽이 아픈데 결국 왼쪽까지 아플 것이다. 그렇게 지금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시를 알아봤습니다.